안녕하세요. 실버 프렌즈톡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실금과 야녀증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요실금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연간 28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여성이 85%를 차지하지만 남성 환자도 4만 2천 명에 달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남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실제 요실금을 경험하는 사람은 병원에 오는 사람의 34배라는 점이에요. 즉 숨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비뇨의학회 조사에서는 50세 이상 여성의 37%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도 만만치 않아요. 60세 이상 남성의 52%가 야녀증을 겪고 있다고 대한비뇨의학회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실금과 야녀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왜 생기는 걸까요? 여성의 경우 여성 요실금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과 폐경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골반저 근육이 늘어나고 손상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질식분만을 한 여성은 제왕절개를 한 여성보다 요실금 발생률이 1.8배 높다고 해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하면서 요도 주변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실제로 폐경 전 요실금 발생률이 15%인 반면 폐경 후에는 35%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은 주로 전립선 문제가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데 이때 방광 출구가 막혀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방광에 잔뇨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죠. 대한전립선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나이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남녀 공통으로는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 비만입니다. 대한비만학회 연구에서 BMI가 25를 넘으면 요실금 위험이 1.5배, 30을 넘으면 2.2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배가 나올수록 방광을 누르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비도 큰 영향을 줍니다. 변비로 인해 직장이 팽창하면 방광을 압박해서 요실금을 악화시켜요. 실제로 요실금 환자의 70%가 변비를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10년간 8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민성 방광 발생률이 40%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숨기면 더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다, 병원 가기 부끄럽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방치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체적 문제. 첫째, 요로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변을 제대로 비우지 못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는 일반인보다 요로 감염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둘째, 피부염도 생겨요. 소변에 젖은 속옷이나 패드 때문에 피부가 짓무르고 염증이 생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적 문제. 더 심각한 건 정신적 충격이에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요실금 환자의 68%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또 55%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한다고 했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다가 소변이 새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무서워요. 영화관도 못 가고 여행도 포기했어요. 이런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또다시 방광 기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인 기저귀 판매량의 충격적 진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미국에서는 성인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생활용품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성인 기저귀 시장 규모가 아기 기저귀의 1.2배에 달한다고 해요. 저출산으로 아기 기저귀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요실금 환자 증가로 성인 기저귀는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이미 2013년부터 성인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를 앞질렀어요. 독일도 2018년부터 그렇고요.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요실금과 야녀증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인 기저귀 사용을 부끄러워해요.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성인 기저귀는 삶의 질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운동 치료. 케겔 운동이 가장 기본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10초 동안 조이고 10초 동안 쉬는 것을 10번씩 하루에 3세트 해주세요. 미국 비뇨기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꾸준히 3개월 한 여성의 70%가 요실금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됐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서는 케겔 운동을 6개월 지속한 남성의 60%가 야뇨 횟수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운동은 브릿지 운동이에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골반 저근육 강화에 아주 좋아요. 생활습관 개선. 첫째, 방광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 얼마나 마셨고,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2주 동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배뇨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차 배뇨법을 연습해 보세요. 소변이 마렵다고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이렇게 점차 늘려서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음식 조절이 중요해요.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인공 감미료는 방광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대신 물은 하루 1.5-2리터 정도 적당히 마시는 게 좋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3단계 체중 관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요실금의 주요 원인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는 체중을 5에서 10% 줄이면 요실금 증상이 50% 이상 개선된다고 발표했어요. 10kg을 감량하기 어렵다면 5kg만이라도 빼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4단계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방광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명상, 요가,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명상을 8주간 지속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과민성, 방광 증상이 35%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어요. 5단계 의학적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면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약물 치료는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항콜린제, 베타3 작용제 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약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여성의 경우 TOT, TVT 같은 슬링 수술이 있고 남성은 전립선 치료가 우선이에요. 요즘은 레이저나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방법들이 많이 발달해서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줄었습니다. 6단계 보조용품 적극 활용. 마지막으로 성인 기저귀나 요실금 패드 같은 보조용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정말 좋아졌어요. 얇으면서도 흡수력이 뛰어나고 냄새 차단 기능도 있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저귀를 찬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유를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이겨내세요.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창피할 수 있지만 가족이 알고 도와주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실제로 가족 지지가 높은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료 순응도가 2배 높고 증상 개선 속도도 빨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병원의 환자 모임에 참여해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세요. 전문가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갑자기 소변을 참기 어려울 때, 하루 8번 이상 화장실을 갈 때, 밤에 3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갈 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셀 때,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어질 때,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을 때, 특히 혈뇨가 있거나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진료를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환자를 매일 수십 명씩 봅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자세하게 증상을 설명할수록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 친구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실금과 야뇨증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고 무엇보다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숨기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가족에게 털어놓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케겔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3개월 후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건강 문제라는 점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당당하게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실버 프렌즈 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